우리나라의 프로복싱 세계 챔피언이 한 명도 없었던 1974년 홍수환이 WBA 벤텀급 세계 챔피언에 도전했다. 초반부터 챔피언 아놀드를 거세게 몰아붙인 홍수환. 예상을 뒤엎고 챔피언을 4번이나 다운시켰다. 결과는 15회 판정승. 이 기쁜 소식이 그의 어머니께 전해졌다. 엄마야. 엄마야. 나 챔피언 먹었어. 나 김기수 씨 어머니가 그렇게 부럽더니만 일생 소원을 풀었어, 수아나. 귀에 피는. 피 안 나와요 지금. 대한국민 만세다. 대한국민 만세야. 세계 챔피언에 목말라 하던 우리에게 단비와도 같았던 이 소식은 대한민국의 복싱 중흥 시대를 예고했다. 체육으로 한국을 빛낸 영광의 개선. 세계 챔피언 벨트를 차고 금이 환영한 홍수환. 세계 정상의 영광을 공항에서 시청까지 카퍼레이드가 이어졌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의 자랑거리이자 온 국민들의 영웅이었다. 야, 내가 큰일 했나 보다. 그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만나고 또 제가 또 좋아했던 유경수 여사 만나고 그러니까 막 그냥 뜬 거죠. 예.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아이고 홍일병 체육관 해야 되잖아. 그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 복싱 역사 반세기 만에 가장 의미 있는 세계 타이틀 매치가 열렸다. 동양 미들급 챔피언을 지낸 김기수. 그가 WBA 주니어 미들급 세계 챔피언이었던 이탈리아의 니노 벤베누티에게 도전장을 낸 것이다. 당시 벤베누티는 70전 전승을 기록한 막강한 상대였다. 우리나라의 첫 세계 챔피언에 대한 기대를 안고 무려 8천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 (15라운드) 내내 엇비슷하게 맞고 때렸다. 그야말로 손에 땀을 쥐는 경기였다. 두 선수 모두 자신의 승리를 자신했다. 잠시 후 채점 결과가 발표됐다. 김기수의 승리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복싱 세계 챔피언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사실 이 승리의 배경엔 고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다. 승리의 영광에 빛나는 김기수 선수 박정희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김기수 선수. 당시 국가 사업이었던 제철소를 일구었던 박태준 회장. 박 대통령은 그를 불러 또 하나의 특명을 주었던 것이다. 김기수라는 친구인데 어때? 자네가 말이야 세계 챔피언을 좀 하나 만들어봐. 아이고 갑자기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당혹스럽더라고. 제가 복싱을 잘 모르는데 그가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 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은 뭐든지 프로모션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강력히 가지고 계셨어. 그날 이후 김기수를 세계 챔피언으로 키우기 위한 뒷바라지가 시작됐다. 먼저 그의 집 근처에 복싱 도장을 사로지어 연습에 몰두하도록 했다. 상대 선수였던 벤베누티가 요구하는 대진료 5만 불도 정부에서 지급 보증을 섰다. 첫 세계 챔피언은 그렇게 탄생했던 것이다. 굉장했어. 내가 김기수하고 같이 다니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 없어. 복싱 미들급 챔피언이 한국에서 나왔다. 이런 보도는
이거는 다른 나라들한테도 굉장히 경각심을 올려주는 거고 아직까지 동남아시아 전체가 잠자고 있을 때니까 말이야. 세계 챔피언의 탄생은 우리도 세계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다. 골목 대장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요 미래의 꿈이 됐다. 전국에 복싱 도장이 수십 개나 생겨났고 각지에서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다. 당시의 프로복싱 세계 타이틀 매치 중계방송의 인기는 폭발적이었다. 그 중계방송을 보기 위해 사람들은 TV가 있는 다방을 찾았다. 당시 한 잔에 100원 하던 커피값을 복싱 경기가 있는 날은 500~600원에 팔아도 늘 대만원이었다. 일하다 말고 그냥 도망 나와서 그냥 텔레비전 보려고 도망 나와서 그 다방에 가가지고 그렇게 그냥 건투 시합 보고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쫓겨난 적도 있고.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그 시청률인데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프로복싱 경기 세계 타이틀 매치는 언제나 그 아주 제일 높은 시청률을 올렸거든요. 세계 타이틀 매치 중에서도 한일전의 열기는 대단했다. 도전자 유재두 대 세계 챔피언 와지마 고이치의 타이틀 매치. 해방 30주년을 맞는 해에 하필이면 일본에서 열렸다. 타이틀을 9차례나 방어한 와지마 고이치. 일본에선 가히 신화적인 존재였다. 그런데 한 방 제대로 맞고 쓰러지더니 다운됐다. 그 여세를 몰아 더욱 거세게 밀어붙인 유재두. 와지마는 결국 무릎을 꿇었다. 유재두의 통쾌한 KO 승이었다. 해방 30주년의 일본 한복판에서 울려 퍼진 승전보. 속이 후련하다 못해 해묵은 체증까지 싹 가시는 느낌이었다. 진짜 적지에서 일본에서 일본 이제 나쁜 말로 응? 일본 놈은 때려잡아야 된다. 챔피언이 됐을 때 그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와지마를 눕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이슈거리였죠. 훈장도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박 대통령한테 당시에 훈장을 받았던 것도 기억을 하고 아주 나중에 이렇게 세계 챔피언에 오르기까지의 그 라이프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가난을 이기기 위해 챔피언이 된 유재두의 사연은 또 한 번 사람들을 울렸다. 하지만 굳이 그가 아니더라도 그 시절엔 춥고 배고픈 목소들이 많았다. 그 당시에 저는 내 집이라는 자체가 방 하나 누울 데가 없을 당시였으니까 예, 제일 첫 번째 내 목표가 방 제일 큰 방 하나 얻는 그 집도 사더라도 제일 큰 집을 사겠다. 그 당시에 파이트머니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 집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었으니까. 우리 내가 이겨야 우리 어머니가 식당에서 쟁반 안 나른다. 그야말로 맨주먹밖에 없는 그들에게 세계 챔피언은 부와 명예를 한 번에 쥘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이었다. 수많은 헝그리 복서들이 목숨을 걸고 링 위에 올라가 싸웠다. 언젠가는 세계 챔피언이 될 것이라는 꿈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몇십 년이야? 40년이야. 40년. 40년도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이거. 랭킹표를요? 랭킹표를 한국 건대 한 달에 한 번씩 나온 랭킹표 이거. 챔피언의 계보는 그렇게 이어졌다. 나도 한국 랭킹에 들어가 봐야 되겠다. 챔피언이 돼야 되겠다. 동양 챔피언, 세계 챔피언 다 있으니까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을 가지게 되는 거지. 이게 타이틀 그만큼 힘겹겠다는 타이틀이기에 더욱 빛이 났다. 그리고 우리에겐 더욱 큰 힘이 됐다. 1977년 프로복싱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경기가 열렸다. 홍수환 대 헥토르 카라스키야. 홍수환이 4전 5기의 신화를 일군 이 경기를 직접 중계했던 박병학 씨. 레프트 훅 턱에 자결했습니다. 레프트 훅 밀고 들어가고 있는 홍수환 선수 카라스키야 충격받았습니다. 복싱 경기에서 100m 그러면은 홍수환 선수의 4전 5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나마
누가 드라마로 써도 그렇게 그런 감동적인 드라마를 쓸 수 없을 것이고 지금 생각을 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로 감동스럽고. 지금 맞붙어 치는데 홍수환 선수가요. 그 카라스키아가 굉장히 하드펀치 아닙니까? 강펀치가 소유자인데 다운되는 홍수환의 상대인 챔피언 카라스키아의 주먹은 셌다. 11전 11승 11KO의 기록을 보유한 카라스키아. 지옥에서 온 악마라는 별명을 가진 그였다. 역시 펀치가 굉장히 강하군요. 시간이 아쉽습니다. 시간이 닿고 다시 네 번째 다운입니다. 홍수환 네 번째 다운. 한 라운드에서 4번이나 다운되자 패배의 기운이 감돌았다. 다시 일어서는 홍수환 선수 다시 맞서겠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3라운드 극적인 반전이 펼쳐졌다. 2회에서 2번이나 4번이나 다운됐다는 홍수환 선수. 3회에서는 잘 싸우고 있습니다. 3회에서 로프로 몰고 있는 홍수환 선수. 모두가 다운되는 카라스키아입니다. 비틀거리는 카라스키아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홍수환 다운됐습니다. 카라스키아 다운됐습니다. 카라스키아 선수가 다운됐습니다. 주심 제이헤드스위치에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홍수환 선수의 KO 중입니다. 오구의 여신 동포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그야말로 이변이었다. 그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을 때도 이런 이변을 낳으리라고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다. 3회에서 통쾌한 KO승을 거뒀습니다. 큰 대형 태극기가 링에서 나부끼고 정말 저 때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던 그런 기억입니다.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이름을 드높이며 세계 챔피언이 된 홍수환. 그런데 그때 한 파나마 사람이 링 위에 오르려고 애쓰다가 경찰한테 저지당하고 만다. 지금 태극기의 물결입니다.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그런데도 어느새 링 위로 올라와 홍수환과 진한 포옹까지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는 무엇일까? 맨 처음에 올라오고 막 내 등 뒤에서 나를 껴안고 땀 다 닦아주고 막 그래요. 선생님 얘 누구예요?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이거 너한테 돈 걸어서 9배 땄댄다. 그는 내기에서 홍수환의 승리를 점친 덕분에 횡재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사람이 무턱대고 승리를 예측했던 것은 아니었다. 자기가 내 곤투샷 몰래 다 봤대. 아침에 골프장에서 선생님하고 미트 치는 것도 배우고 보고 그다음에 호텔 룸 안에서 운동하는 거 보고 다 운동하는 거 보고 체육관 가서 백 치는 거 보고 공개 스파링 하는 거 다 보고. 예. 네가 이길 수 있다고 자기는 생각했대. 복싱의 인기에 힘입어 링 위의 조연들도 눈길을 끌었다. 링 위의 꽃 라운드걸. 복싱 팬을 위한 세심한 배려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장내 아나운서가 몇 회 전 시작했습니다 이러고 말았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조금 발전해서 그거 못 들으면 몇 회 전이야 중간중간 그러거든요. 알려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숫자를 들고 돌자 링을.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했죠 처음에. 초창기엔 걸이 아닌 맨이었단다. 사실 확인을 해보니 정말 남자다. 당시만 해도 여성이 문남성들 앞에 나서기 힘들었기 때문이라는데 그렇다면 어떤 남성들이 라운드맨을 했던 것일까? 수소문 끝에 라운드맨으로 활동했던 김성철 씨를 만날 수 있었다. 그 당시에 그 라운드맨으로 올라가서 그 활동할 때 입었던 옷입니다. 한때는 목소였던 김성철 씨. 그런데 뜻밖에도 이 일을 무보수로 했단다. 당시에는 뭐 복싱이 인기가 좋았으니까 그 운동하는 자체를 뭐 가지고도 자부심을 가지고 또 라운드 그에 올라간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뭐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뭐 친구들한테까지 그 아주 인기의 대상이 됐을 정도로. 무보수였지만 감지덕지였다. 복싱 경기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위 사람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던 시절이었다. 우리나라 복싱 역사에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아픈 기억도 있다. 사생결단의 각오로 미국 원정길에 올랐던 김득구. WBA 라이트급 세계 챔피언 맨시니와의 경기.
(14라운드) 맨시니의 오른손 스트레이트가 김두구의 턱을 강타했다. 결정타를 맞은 김두구는 그 후로 다시 일어서지 못했다. 이 경기로 인해 복싱에 대한 잔혹성이 지적되면서 프로복싱계엔 파문이 일었고 선수 안전을 위해 룰이 규정되는 계기가 됐다. 그때부터 선수 보호 차원에서 그 15라운드 거행하던 경기를 12라운드로 줄였습니다. 또 글러브가 그 당시만 해도 그 김두구 선수가 낀 글러브가 6온수 글러브였었습니다. 6온수 글러브였는데 그걸 그 8온수 글러브로다가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8온수 글러브로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됐고 지금까지 그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80년대 들어서면서 대한민국 프로복싱은 불꽃 같은 황금기를 맞았다. 장정구, 유명호, 박종팔, 문성길 등 세계 챔피언들이 줄줄이 배출됐다. 적절한 조치였어요. 또 한 해에 서너 명의 세계 챔피언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역대 42명의 세계 챔피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때 탄생하면서 새로운 전성기를 구가했던 것이다. 한때 전 국민을 열광케 했던 복싱. 하지만 이제 그 인기는 예전 같지 않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즐길 수 있는 많은 프로스포츠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 시절 헝그리 목서라는 거칠고 아픈 수식어 뒤에는 세계 챔피언을 꿈꾸는 투혼의 복서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 곁에는 함께 훅을 맞고 펀치를 날리며 아파하고 기뻐했던 사람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있었다.